너무 복잡한 거를 분석하기보다는 전화번호 두 개 있는 비교적 간단한 회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3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얼마냐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첩의 정리를 이용하는 거하고 그냥 전화번호 그대로 넣고 계산하는 거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그대로 넣고 해석하는 방법을 메쉬라고 해요. 메쉬 어널리시스 해가지고 메쉬 분석 방법. 메쉬라고 하는 게 그물망 이런 거거든요. 요거 하나하나가 그물망처럼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전화번이 수십 개가 된다. 그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되어 있겠죠. 계산도 복잡할 텐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다. 이제 그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간단하게 해서 쉽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지만 열 몇 개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중첩의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메쉬법으로 한번 이거를 계산해 보자고요. 자, 여기가 루프가 하나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이 루프에 흐르는 전류를 I1, 이 루프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했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그걸 계산해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루프가 있으니까 키르히오프의 전압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루프가 형성된 폐회로 내에서 전압 상승과 전압 하강은 같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9V가 있어요. 이거 9V라고 하고, 그러면 이 폐회로 내에서는 9V는 뭐하고 같냐면 이 전류가 여기서 전압 강화 일으키고 여기 전압 강화를 일으키겠죠. 그러면은 R1하고 I1 곱하기 R1, 그 다음에 I2하고 I1이 여기 같이 흐르니까 I1 플러스 I2의 R3 곱한 게 전압 상승하고 전압 하강은 같다. 키르히오프의 전압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 루프에 대한 식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 루프에 대한 식도 세울 수 있겠죠. 여기는 4.5V라고 하고 4.5V 이꼴 I2의 R2 더하기 I1 더하기 I2의 R3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풀어서 쓰면 9V 이꼴 I1 곱하기 R1 플러스 I1 곱하기 R3 플러스 I2 곱하기 R3가 되고, 그 다음에 요식은 4.5V I2 R2 더하기 I1 R3 I2 R3가 되겠죠. 이거는 I2로 묶을 수가 있겠죠. 요식을 먼저 묶어보자고요. 9V 이꼴 I1으로 묶으니까 R1 플러스 R3의 I1이 되고 I2 R3, 그 다음에 요식을 묶어주면 4.5V 이꼴 I2로 묶으니까 R2 플러스 R3의 I2 플러스 I1 R3가 되겠죠. 자, 그런데 R1, R2, R3를 우리가 3ohm으로 넣고 계산해 보자고 했으니까 3ohm으로 넣고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20부터 계산하면 9V 이꼴 3ohm, 6ohm이 되겠죠. I1 플러스 R3는 3ohm, I2 이렇게 되겠죠. 이 아래식은 4.5V 이꼴 3I1, 요 I1을 맞춰주자고요. 그 다음에 6I2가 되겠죠. 우리가 연립방정식으로 이용해서 I1, I2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빼주는데 이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먼저 I2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거를 곱하기 여기다가 2를 해주는 거예요. 전체 다. 그러면 6이 되고 여기는 이건 12가 되고 이거는 18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빼주게 되면 18에서 4.5를 빼니까 13.5가 되고 12에서 3을 빼니까 9I1, 6에서 6을 빼주니까 0.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I1을 구할 수가 있어. I1은 13.5 나누기 9가 되니까 1.5A가 돼요. 그럼 I1을 구했으니까 이 식에다 I1에다 1.5A를 넣어보자고요. 그럼 4.5 이꼴 3 곱하기 1.5 플러스 6I2니까 이거는 4.5가 되죠. 그래서 이거 지워지니까 여긴 0. 그래서 6I2는 0니까 I2는 0가 돼요.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R3라고 했을 때 이거는 1.5A가 돼요. 이걸 구했어요. 그러면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거를 같이 풀어보는데 R3에 흐르는 전류가 1.5A라고 똑같이 나오면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나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나 똑같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걸 한번 보는데 중첩의 정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첩의 정리를 교재에서 볼 때 일단 선형계에 적용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선형계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1차 함수로 이루어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회로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동소자로 이루어진 회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TR이나 다이오드로 구성된 게 아니고 선형계라고 했을 때 회로적으로는 수동소자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첩의 정리를 이용할 때 어떤 거를 우리가 교재에서 가이드를 받냐면, 첫 번째로는 전압원을 단락을 시켜라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류원을 이거는 개방시켜라. 중첩의 정리를 이용할 때 이 두 개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전압원으로 이 회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할 때 여기 있는 전압원은 쇼트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전류원이면은 개방을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전압원을 이용해서 이 회로를 분석할 때는 여기를 또 쇼트 시켜라, 전압원을 쇼트 시켜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각각 전압원을 놓고 나머지 전압원을 쇼트 시켜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왜 전압원은 단락을 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을 시켜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달 수가 있어요. 회로적으로 중첩의 정리를 적용할 때 왜 전압원은 단락을 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키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전압원하고 이상적인 전류원을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적인 전압원에서 이상적인 전압원이 되는 조건은 내부 저항 RIN이 제로가 될수록 좋다. 왜 그러냐면 전압 분배가 된다고 생각하자고요. VIN이 부하에 걸릴 때 이 RIN하고 RL하고 전압이 분배가 되겠죠. 그러면 VL이라고 하는 것은 RIN 더하기 RL에 걸린 전압이니까 곱하기 VIN. 자, 그럴 때 이상적인 전압원일 때는 여기 전압을 그대로 부하해 주는 게 이상적일 거라고요. 그럴 때 가장 좋은 조건은 이게 작더라도 이게 거의 제로에 가까우면 이거하고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RL이 크니까. 그럼 이게 없어지니까 RL분의 RL, 이게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1이니까 VIN이 VL로 그대로 걸려버리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전압원의 조건은 RIN이 제로가 되는 게 이상적인 조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전류원은 전류원에서 부하로 전류를 내보낼 때 여기 전류를 그대로 다 이쪽으로 내보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전류원의 내부 저항은 이렇게 병렬을 했을 때 이 RIN이 무한대가 됐을 때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수 없겠죠. 그래서 전류원에 있는 전류를 부하에 다 줄 수 있는 조건은 전류원의 내부 저항은 무한대가 될수록 좋다. 이상적인 전류원의 내부 저항은 무한대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았어요. 그거는 전압원을 중첩 정리를 이용할 때 왜 쇼트를 시키느냐? 바로 RIN이 제로가 돼서 그래요. 하나의 쇼트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항이 제로라고 하는 얘기는 쇼트니까. 그래서 그 전압원을 쇼트로 넣는 거예요.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같은 회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의 정리를 이용하는데 각각 생각한다는 거죠. 이 전압원일 때 이 전압원은 쇼트를 시키고, 저항으로 생각하자 이거예요. 저항으로 생각할 때 쇼트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VB2 전압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를 쇼트시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중첩의 정리를 적용할 때 우리가 회로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VB안으로 분석할 때는 이걸 쇼트시키고, 두 번째로는 VB2를 분석할 때 이거는 쇼트시키고 우리가 각각 따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합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분석했던 거하고 같냐 안 같냐 그것만 우리가 비교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VB안이 9V였죠. 이거는 3오hm, 3오hm, 3ohm이었죠. 근데 여기 VB2는 저항으로 놨을 때 쇼트니까 이걸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VB1을 쇼트시키고 VB2를 우리가 분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분석한 거를 R3에 흐르는 전류를 더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메쉬 방법에 의해서 구한 전류하고 같은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R3하고 R2가 병렬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합성 저항은 1.5ohm이죠. 따라서 여기에 걸린 전압은 지금 여기에 하나의 저항으로 보면은 1.5ohm이니까 여기 걸린 전압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요. B점에 걸린 전압. 따라서 3ohm 더하기 1.5ohm, 1.5ohm에 걸린 전압이니까 1.5ohm에 걸린 전압이니까 9V 하면 이게 3V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3V가 걸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이 전압에 의해서 이 회로에 R3에 흐르는 전류는 3V를 3ohm으로 나누니까 1A가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3o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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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4.5V였죠? 자, 그럼 3ohm, 3ohm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보면 저항은 1.5ohm이 되겠죠. 그럼 여기 걸린 저항은 마찬가지로 3ohm, R2 3ohm, 1.5ohm, 그 다음에 1.5ohm에 걸린 전압이니까 곱하기 4.5. 이거는 1.5V가 돼요.
따라서 B점에 걸린 전압이 1.5V니까 1.5V를 3ohm으로 나누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0.5A가 되겠죠. 각각 나누어서 분석했죠? 중첩의 정리를 적용해서 2회로에 의해서 각각 구해진 전류를 더하면 되겠죠. 그게 1A하고 0.5A니까 1.5A가 돼요. 따라서 우리가 메시 방법으로 구한 회로 분석하고 값이 같게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메시 방법이나 또는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서 회로를 간단하게 분해해서 분석한 것이나 결과값은 같다. 따라서 중첩의 정리를 복잡한 회로에 적용할 수도 있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RER 좀 복잡한 회로, RER 레더 회로를 중첩의 정리를 이용하고 태분할의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